데이터 3법 핵심 내용, 이게 왜 만들어진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세 가지 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입니다. 이게 사용처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법도 많고 법을 주관하는 주관부처도 지금 가장 큰 저 데이터 3법에 관련한 핵심 쟁점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개인정보를 일단 가명정보로 처리를 한다. 과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가명으로 처리된 정보는 그러니까 해당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며 나아가서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해당 업체에는 어떤 제재, 어떤 처벌을 할 건가를 담은 이제 법안들이 가진 내용들이 이제 저 세 개의 골고루 좀 퍼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를테면 어떤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이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기관들이나 단체들,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금융회사 같은 데. 그렇죠.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정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명 처리해서 그거에 관한 이제 통계 데이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위 데이터 같은 걸 뽑아내서 네. 특정한 사람들의 이제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맞게끔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볼 때는 이제 본인도 본인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이제 서비스를 자기한테 가장 적절하게 받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산업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빅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데 우선 개인정보 3법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가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제 보호하고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건지 사실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예. 데이터 3법이라고만 하면 이제 활용을 해야 될 대상으로만 예.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가. 지금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이런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은 과거보다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성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내가 제공하는 그런 정보만을 생각하지만 지금 사실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그렇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하나의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로서 생성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버스 카드를 찍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 그 기록 자체가 하나의 내 개인정보가 됩니다. 내 동선이 다 예, 노출되는 그렇죠. 거니까. 우리가 뭐 텔레비전 시청하는 네. 기록, 인터넷에서 이제 쇼핑한 기록 이런 것 자체가 다 개인 정보가 되고 나를 분석하는데 활용이 되는 거죠. 나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내 어떤 구매 내역이라든가 인터넷 이용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취향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생각도 없는데 예. 내 개인 정보가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고 예. 처리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한 기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개인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아니요. 지금도? 예, 지금 이미 기술적으로 현재 어떤 사업 이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라는 고민과 함께 이런 새로운 어떤 위협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쪽 국민들이 너무 좀 미흡하다는 미흡하다. 말씀이시죠? 예, 예. 이런 활용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하나를 좀 이해의 편의를 짚고 넘어가면 이 빅데이터 활용의 끝 이게 뭐 금융, 통신, 의료, AI 다 활용이 되지만 과거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톰 크루즈 주연인데 그 내용을 좀 보면 한 도시의 범죄율이 제로예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봤더니 바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면 한 개인의 모든 데이터들이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AI로.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엔 뭐 12월 30일 밤 12시에 살인을 저지른다라는 예측까지 가능할 정도로 빅데이터 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 9시 55분 59초에 톰 크루즈의 그 범죄 타격대가 들어가서 범죄를 막아주는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빅데이터가 끝으로 가면 이렇게 좋은 효용성도 있지만 정반대 측면에서 보면 한 개인의 뭐 운명 결정론 같은 것이고 또 하나가 우리 모든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AI라는 디지털에 완전히 노출되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100% 맞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99.9999까지 맞춰도 마지막 한 건은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나 그걸로 그 사람을 또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빅데이터 비즈니스라는 게 분명히 앞으로 지금은 제가 보기에 100 중에서 5%도 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과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나의 이 정보를 가명 처리화해서 공개하는 거 이제 이게 첫 걸음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